교수 모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둘, 셋, 네 가지 봅시다. 자,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 모형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캐버라 교수 모형이 있고, 또 하나는 설명적 교수 모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발견 및 탐구적 교수 모형. 우리가 이전 시간에 분명히 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처방적 교수 모형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모형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분명히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용시험에. 그럼 이런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화 수업의 대표는 글레이저죠.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이 있고요. 또는 블룸도 있을 수 있고요. 대문자가 써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의 모형도 있을 수 있겠고, 크롬바 크롬바 스노우의 정치인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룸의 우리가 완전 학습 모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키너의 프로그램 수업 모형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요. 이건 개별화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은 이미 말을 했었죠. 형성평가에 조금 부합할 수 있는데 출발점 행동을 정확하게 하여서 결손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내는 것, 우리가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완전 학습 모형은 자, 여기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 학습이라는 개념부터 우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학급 안에 90% 그러니까 100%의 학생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학급 안에 90%의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 과제의 약 90% 이상을 완전히 학습해내는 학습으로서 그 결과는 부적 편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 편포라는 것은 자, 좋은 쪽으로 우리가 부적 편포라는 것 좀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능력이 학습 능력이 자, 이렇게 0에서부터 100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 부적 편포는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쪽이 꼬리가 되도록 해서 이제 절대 평가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90% 이상이 이제 90점을 넘는, 그죠? 90% 이상의 학생이 90점을 넘는 이러한 학습 형태를 완전 학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학습 자,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말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키너의 프로그램 수업 모형이 있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자, 스몰 스텝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계를 굉장히 조밀하게 만들고 그것을 학생들이 좀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스키너의 스몰 스텝의 원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요. 이걸 좀 이따 나눠볼게요. 자, 설명적 수업에서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수벨의 설명적 교수 모형을 들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유의미한 학습 과제를 제공을 해줘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위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선행조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교사들은 설명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견적, 탐구적 모형의 대표자들은 자, 브루너예요. 브루너의 발견식, 수업, 모형, 교수 모형이나 수업 모형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다음에 마샬라스가 있죠. 마샬라스의 자, 우리가 탐구, 이때는 탐구, 교수, 모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듀이가 있죠. 듀이의 탐구, 모형. 탐구 모형을 하지 말고 문제 해결, 교수,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처방적 교수 모형에서는 간해가 있어요. 자, N자 위에 이제 좀 점이 하나 찍혀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처방적 교수 모형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그로스가 있죠. 이 발음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중요한 이론들은 좀 외워야 됩니다. 라이그로스는 정교화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켈러의 ARCS 모형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하나씩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몇 가지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지워보고요. 이렇게 대충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요렇게 이걸 여러분들 앞에다 앞에다 이제 씁시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 이론들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러면 캐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이 나오죠. 자, 학습의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게 나누기 표시입니다. 자, 나누기 표시인데요. 어떤 함수 관계예요. 학습에 필요한 시간에서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냐라는 것이죠. 그죠? 자,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바로 적성,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이라는 거죠. 자, 그것분의 학습 기회와 지구력으로 나눠준 게 학습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의 질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빈번하게 자주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것인데요. 적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요인요. 자, 최적의 수업 조건 하에 특정한 과제를 완전히 학습에 대해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자, 나머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이해력. 수업 이해력은 여기 나오죠? 학습 과제의 성질과 교사의 수업 절차를 이해하는 학습자의 능력.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업을 이해하냐. 수업의 질, 학습의 정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학습 과제가 개개의 학습 효과적으로 제시, 설명, 구성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학습 과제가 개개인의 학생이 효과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캐롤은 개별화 수업에 좀 더 부합한 모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학습 기회라는 것은 여기 나오죠. 분자에 나오는데 학습자들이 주어진 일정 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제로 허용되는 시간이란 뜻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어떠한 예제를 풀어주고 그에 대해서 응용 문제 1번이 나왔을 때 시간을 주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시간도 어떻게 보면 자, 학습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어떤 것을 보고 나서 이제 접목을 해볼 수 있는 것들도 학습 기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학습 지구력,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시간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엉덩이로 뭐 시험에 통과했어요 할 때 이 엉덩이가 비유적으로 쓰인 말인데요.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캐롤의 학습 모형에서 말하자면 학습 지구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이제 블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학급 안에 90% 이상의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 약 90% 이상을 완전히 학습해내는 것을 우리는 완전학습이라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완전학습을 위해서 이제 절차를 교수 전략으로 나눠놨는데요. 10단계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미안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자, 진단평가를 통해서 기초학력의 진단 단계가 되는 거죠.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학습 결손의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2차 함수를 배워야 되는데 이 학생이 1차 함수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1차 함수를 진단해서 자,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차 함수를 갈 수 있잖아요. 자, 3단계는 뭐냐면 수업 목표 명시를 통해서 수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고 4단계에서는 교수 학습 활동이 진행되는 수업의 단계가 이제 4단계죠. 실제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목표를 얘기해 준 다음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 것이 이제 4단계죠. 자, 다음에 5단계에서는 흥미 동기 유발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는 수업 보조 활동. 그래서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자료를 제시해 주는 거고요. 그죠? 자, 수업 내용의 계속적 확인을 위해서 형성평가가 되는 거죠. 이게 돼서 이제 형성평가를 하고, 그죠? 자, 형성평가 결과에 따른 부진 학생 집중 보충, 자, 보충하고, 다음에 정상적 직진을 보이는 학생들이 심화하게 이렇게 하지만 형성평가에서 심화하는 학생도 있겠죠? 자, 보충과 심화는 어떻게 보면 평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9번째 단계가 학습기회 단계로 자율적 협력 단계를 도모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형성평가 해놓고 보충해주고 나서 니네들이 한번 해봐 시간을 한번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학습 진도를 알아보는 총괄평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총괄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보시면 이게 완전 학습은 개별화 학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협력 학습의 기회도 서로 제공하는 거예요. 서로 물어볼 수 있고 알려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죠? 서로 묻고 답하기. 이게 바로 협력 학습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거 되는 거죠. 그죠? 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결손하고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 때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심화 학습하는 단계 학생들은 그죠? 개별적인 과제가 제공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별화 수업 모형이에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하기 힘드시겠죠? 한 명에서 예를 들면 25명의 수준이 다 다른데 한 명의 교사가 얘네들을 모두 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학습은 현실에서는 조금 접목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제 이 블룸의 완전 학습 모형은 캐롤의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롤의 이제 수업 이행력, 수업의 질, 학습 기회, 학습 지구력을 여기다가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 보시면 학습 기회를 많이 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결성 보충해주고 협력 학습도 하면서 총괄 평가하고 형성 평가하고 이게 학습 기회를 많이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다시 하게 만들고 그것은 학습 지구력을 좀 더 높여주는 것이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루너의 발견시 발견적 수업 이론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그 교육 과정 수업이라든지 해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학습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경향, 사회 계층, 인종과 같은 문화적인 어떤 특징, 외적 혹은 내적 동기 유발에 영향 같은 동기 태세, 기타 개인적 요인들이 학습 동기가 돼요. 자, 이때 여기 보면 이런 학습 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지식의 구조는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이때 기저라는 것은 그죠? 어떻게 보면 코어예요. 코어. 핵심입니다. 그죠? 코어. 자,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본적인 원리 및 개념을 알려주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소유할 정보의 양이 적은 것이 굉장히 낮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뭐에 대해서 다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식이라든지 그죠? 자, 뭐 앞 글자만 따서 외우게 만드는 것이 낫겠죠. 그러면 굉장히 외우기 쉽잖아요. 생산력. 표현된 지식의 명제가 얼마나 학습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지 하나를 알고 여러 가지로 접목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그죠? 다시요. 경제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얘기하는 거고 생산성은 이걸 이용해서 다른 학문에 적용해서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식의 구조예요. 표현 양식은 작동적, 연산적, 상징적인데 블루너의 발견적 수업 이론은 자, 이렇게 나선형 교육 과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자, 어떤 핵심적인 것에 대한 지식의 핵심 여기 있죠. 이것만 알려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 넓이와 폭을 깊이에는 더 깊게 넓게 그리고 폭을 더 넓게 지식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브루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 학습인데요. 이게 유의미 수용 학습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설명지역 수업으로 나오죠. 자, 설명식 수업 또 이렇게도 말해요. 설명식 수업 모형. 자, 이때 설명한다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설명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존의 개념과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서 제시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한 동기를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의미가 있는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미 있는 것들을 그 동기 유발된 상태에서 연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수용학습이고 설명식 수업이라고 하는데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언어 매체를 통해 가르치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강의식 설명식이라고 해요. 교사의 언어적 설명은 학생의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유의미한 언어적 학습이다라고 하는데 유의미 언어 학습은 학습 과제, 학습자 인지 구조, 유의미 학습 태세 세 요소 갖춰야 할 조건과 그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유의미 수용 학습의 원리를 한번 보자면 선행 조직자의 원리가 있는데
새 학습 과제를 도입할 때 제시되며 높은 수준의 추상성, 일반성, 포괄성을 지니는 자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점진적 분화의 원리. 학습 과제의 위계상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적이고 특수한 곳으로 점차 분화시켜 나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르칠 때 자, 학습 설명식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식 수업을 해야 되냐면 맨 처음에 포유류를 먼저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돌고래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인지구조 포유류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유류가 여기서는 인지구조인데 이걸 먼저 형성을 해주고 나서 돌고래냐 사람이냐 뭐 고양이냐 강아지냐 이렇게 하면서 학습된 개념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선행 조직자라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그죠? 요거 인지구조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선행 조직자. 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학습된 개념 돌고래, 사람, 고양이가 나오는 거죠. 분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적 조정의 원리예요. 새로운 개념이나 의미는 이미 학습된 내용과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원리. 그죠? 자, 그런 거고요. 선행학습 요약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내용의 체계적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설명적 수업을 할 때 학습 내용을 계열적,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가르치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 내용이 이렇게도 분리되고 저렇게도 분리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계열을 맞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자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한다면 자 이걸 학습자적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중학생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신입생으로도 볼 수 있고 교과서를 이제 받아들이는 학생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그룹핑을 여러 그룹으로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학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학습 준비도의 원리. 학습자의 인지 구조를 포함한 발달 수준에 맞게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거보다 상위에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수벨의 설명적 수업의 원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자, 맨 처음에 선행 조직자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점진적으로 분할을 해야 되겠죠? 이제 포유류가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돌고래 사람 나오고 나서 자, 이런 것들은 포유류야. 이렇게 말하는 게 통합 조정의 원리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류에 대해서 배웠지? 어류와 포유류를 연결시키는 게 선행학습 요약 정리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류와 포유류의 개념 형성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의미 수용 학습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의 목표별 수업 이론이 쭉쭉 나옵니다. 근데 간의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간에는 학습의 외적 조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봅시다. 그냥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념, 법칙 등 지적 환경에도 학습에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지적인 학습 이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 최근에는 정보 처리 학습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라고 나오고 있죠. 자, 간의 학습 이론 한번 봅시다.
독립변인으로는 그러니까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외적으로는 접근, 얼마나 가까운 시간 내에 그것을 했냐, 얼마만큼 반복을 했냐, 얼마큼 그것을 알도록 보상을 주었냐. 내적 요인에는 선행학습과 학습 동기, 자아개념, 주의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학습의 획득과 파지력과 전이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력의 획득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한다는 뜻이고요. 그죠? 파지라는 거 쉽게 말하자면 기억하는 거고요. 학습력의 전이라는 것은 기억한 걸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데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이해하는 거고요. 이게 기억하는 거고요. 적용해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별, 간해가 제시한 목표별 수업의 지적 기능 8가지 단계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가 문제 해결 학습이다 라는 뜻이죠. 신호학습은 뭐예요? 단순한 형태로서 이는 조건 형성 과정을 통해 무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냥 반사하는 겁니다. 그죠? 무릎을 때리면, 그죠? 다리가 툭 올라오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자극 반응 학습이라는 것은 자극과 반응의 단순한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운동 기능이 결합된 것은 이제 세 번째 단계고요. 네 번째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그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들과 식별을 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단계는 식별을 해내서 특별한 그것들 간에 이제 공통적 유사성을 만들어내고 그런 원리를 학습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 과정 시간 때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여기서는 교직 실습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켈러의 ARS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봅시다. 동기를 특정의 사물이나 대상에 대하여 선호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험 또는 학습자가 목표나 내용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주의력, 호기심과 관심 유발 및 유지하는 거고요. 관련성은 교수를 주요한 필요와 가치와 관련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음에 자신감이라는 것은 성공의 확신을 갖도록 하며 긍정적인 기대를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너는 다음에 이걸 알게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족감이라는 것은 강화를 관리하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세부적으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 관련돼 있는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주의력, 관련, 질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뭐라고 질문했으면 어떻게 하면 그죠? 이번 학습 경험을 자극적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죠? 자, 관련 질문은 자, 어떻게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보아야 될까요? 자, 2번. 자, 학습 경험은 어떤 측면에서 그죠? 학생들에게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자신감 관련 질문이라는 것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자, 좀 줄여볼까요? 자, 또 만족감 관련 질문을 보면 자신들의 경험이 좋았다고 느끼고 앞으로 계속 학습하고 하고 싶을 학습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자, 해봅시다. 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한번 해본다면 스스로에게 학생들에게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ARCS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알아두시는데, 물론 이제 주의력을 뭐 호기심과 관심 유발 및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교수자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이번 학습 경험을 자극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어 과거 동사를 그죠? 자극적으로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관련성은 교수를 주요한 필요와 가치에 관련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스스로에게 영어 과거 동사는 어떤 측면에서 학생들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수업 모형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전략들도 있습니다. 그죠? 관련 전략은 뭐 주의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지각적 주의력 향상 기법, 많은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탐구적 주의 환기 전략, 주의력 향상 전략. 뭐 신비하고 특이한 것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죠? 자, 이 같은 건 뭐 신비감을 제공해 준다 라는 것이 뭐 탐구적 주의 환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관련성은 이런 질문이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향상을 해줄 수 있냐면 학생들하고 친밀한 것들을 조금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죠? 친밀성의 전략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목적 지향성의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실용성에 중점을 둔, 여러분들이 영어 과거 동사를 알면 해외에 나가서 표를 잘못 예약했을 때 그 표를 잘 표를 좀 환불받는데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예약을 잘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실용성을 강조해주는 목적 지향성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그렇죠? 자, 학습의 필요 조건 제시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죠? 또는 뭐 성공의 기회 제시. 자, 그러니까 영어 1위를 붙여서 문장을 만드는 걸 잘 만들 수 있도록 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고 학생들한테 이제 잘 만들었을 때 칭찬해주면서 기회를 계속 부여를 해주는 거죠. 자, 만족감을 주는 것은 자연적 결과 강조의 뭐 전략 같은 것도 있고요. 자, 긍정적 결과 강조의 뭐 전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참 요거도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공정성 강조의 이게 뭐냐면 수업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수업 목표와 내용과 평가의 일관성. 그렇죠? 자, 가르치기는 A를 가르쳤는데 평가를 B로 내면 안 되고, 수업 목표 A를 했는데 내용은 C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걸
이제 만족감 증대를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자연적 결과 강조 전략이라는 것은 자, 연습 문제를 통한 적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적으로 결과를 알고 싶어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일어났다는 것을 만족감으로 느끼면서 계속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켈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미 시험에, 임용시험에 한번 나왔던 이론이라서 조금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사학습 과정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학습 과정안 작성부터 보겠습니다. 교사학습 과정안의 필요성 및 의의. 왜 필요하냐? 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학습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전략이다 라는 거죠. 교사학습 과정안은 학생들이 그 학습 활동 시간에 도달하여야 할 학습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한 가상적 시나리오이며 학습 목표 정보를 위한 고도의 전략이며 자,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다음에 수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뜻인데요. 교사학습 과정안은 학생들이 단위 시간에 학습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게 하므로 수업의 경제성을 높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학습 목표를 정산하여 교사학습 활동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라는 겁니다. 교사학습 과정안을 미리 작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학생과 교사가 모두 단위 학습 시간에 학생들을 도달하여야 할 학습 목표를 정산하여 분명히 함으로써 교사학습 활동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교사학습 과정안의 필요성은 학생들의 수업의 실패나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학습 활동의 대상은 지고의 인격을 갖춘 학생을 1차적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학습 활동에서 실패나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사학습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뜻이어야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학습 상황에 가장 알맞은 최적 학습 조건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적 학습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위 학습 시간에 설계도인 교사학습 과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의를 말아보면 자, 교육 완성의 최종 단계이면서 설계된 계획이고 교육과정의 완성을 시키면서 자, 모든 이론을 교육적 경험을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되고 수업의 예술품이 빚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교사학습 과정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교사학습 과정안은요, 이렇게 조금 나눠보자면, 자,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자, 세안이 있고, 그리고 야간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공식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자, 과정안이라는 말이 맞고요. 지도안이라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이에요. 자, 세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어느 정도로 얼마까지 해야지 자, 어느 정도가 구체적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제3자의 교사가 자, 그대로 실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자의 교사가 그대로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야간은 그게 아니라 경험 있는 자, 교사가 실천할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예상 대화체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자, 이것은 자, 대표적 대화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요. 그죠? 자, 더불어서 이 세안에서는 자, 어떠한 태스크라든지 그죠? 과업이라든지 뭐 절차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모둠 수업에 있어서의 자, 그룹 형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세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굳이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경험 있는 교사가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보통 자 10장 정도가 나와요. 10장 이상. 자, 하지만 야간은 자 보통 한 3장 정도 3장 이내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간이나 세안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10장 이상씩 쓰거나 혹은 경험 있는 교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줄여서 쓰는 3장이라 하더라도 자 뭡니까? 구성 요소는 자 모두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때 구성 요소는 뭐냐면 3단계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도입 부분이고요. 전개 부분이고요. 정리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실제로 교사학습 과정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일시와 장소 그리고 대상, 지도교사 이렇게 다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지도교사가 코티칭이면 협동 수업이면 그 선생님들을 다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표를 제시하고 자 협력 수업이면 모든 선생님을 기재하여 주시고 각 선생님의 역할을 설명하기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서 단원과 단원의 개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그 단원에 보면 자, 이런 것들 현장에서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보통 자, 국가교육과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자, 이 국가교육과정을 참고하거나 또는 교과서 플러스 참고서에 있어요. 자, 그럼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참고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써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안 써주면 나중에 어떻게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어떠한 방향을 잡지를 못하냐면 이전 수업에 무엇을 했고 이후 수업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방향 설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자 단원의 개관 같은 것도 꼭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단원의 목표 같은 경우는 이해, 기능,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블룸에 따라서 썼지만 자 우리가 이 단원의 목표라는 것은 이거 보세요. 차시별 목표를 나타내죠. 자 여기서 조금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 단원의 목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교과서의 목표가 있어요. 그죠? 자 그 교과의 목표가 있어요. 그죠? 자, 그 교과를 가르치는 학교의 목표가 있어요. 그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자, 교육 과정의 목표가 있어요. 아이고. 그죠? 자, 여러분들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자, 요까지 갈수록 제가 교육 과정에 가깝다고 했을 거고요. 자, 여기로 내려올수록 실라버스 수업 과정 안에 가깝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단원 예를 들어 봅시다. 영어라는 영어 교과목이 있죠.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죠?
자, 그렇다면 교과서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하고 읽고 듣고 쓰기가 교과서가 있죠? 말하기는 말을 잘해야 된다. 뭐 쓰기는 뭐 어법에 맞는 문법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목표가 되겠고,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쓰기, 영어 쓰기 단원에서 세 번째 레슨 3. 자, 여기 따로 있겠죠. 뭐 실생활에서의 편지 쓰기를 잘할 수 있다. 그럼 편지 쓰기에 대해서 이제 레슨 3에서 예를 들자면 7차 시에 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4차 시면 4차 시에 막는 또 학습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국가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목표가 있죠. 자, 교과에 목표가 있어요. 자, 교재의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갈수록 이것이 가도 상위 개념이고 추상적이고, 자, 하위 개념에서 구체화되고 있고, 이것은 이것에 뭐가 됩니까?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위 목표는 상위 목표에 종속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교재뿐만 아니라 단원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자,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차시별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흔히 뭐라 하냐면 학습 목표라 그래요. 그죠? 자, 여기로 갈수록 장기적인 거고, 여기로 갈수록 단기적인 거랬죠. 장기적인 것은 목적에 가깝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교육과정의 목표, 뭐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이 목적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습별 계획이죠. 여기 보시면 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7차 시에 예를 들자면 레슨 3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 자, 1, 2, 3, 4, 5, 6, 7차 시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다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큰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의미를 보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말했던 세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안에서. 근데 여기서 임용고시에서는 세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임용시험에서는 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간이 나와요. 야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차시를 이렇게 써준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본차시 이제 본시 교수 학습 활동 봅시다. 여기 보면 학습 목표가 또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학습 목표 하면 우리가 두 분을 알으라고 했었죠. 그죠? 자, 누가 있습니까? 학습 목표 하면 학습 목표 하면 우리가 좀 배웠듯이 두 분이 있다 했어요. 그죠? 자,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이럴 때는 좀 봅시다.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화면도 분할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학교 현장에 와서 좀 쓸 수 있겠죠? 그래요. 자, 보시면 수업 설계 이론에서 이렇게 학습모형을 제가 두 분을 얘기를 했는데, 자, 한 분은 타일러고 또 한 분은 자, 메이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볼까요? 학습 목표를 어떻게 제시해야 됩니까? 자,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자, 그다음에 그 학습 내용, 도달 행동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보건 시간 때 했던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는 CPR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다음 메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굳이 이걸 써줄 필요 없죠? 전제되어 있다고 해서요. 자, 그래서 자, 메이거는 이렇게 도달 행동에 있어서 상황과 조건, 성취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긴급한, 위급한 상황에 자, CPR을 그죠? CPR을 하여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CPR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1분에 120회 2cm 이상의 가슴 흉부 압박을 하면서 흉부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위급한 상황도 이렇게 합시다. 심장 마비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자, 1분에 120배의 2cm 가량의 흉부 압박을 하여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위급한 상황이 바로 상황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1분에 120회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성취 기준이 되겠고, 구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도달적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학습 목표를 이렇게 타일러와 메이거 이런 식으로 학자들의 이론을 사용해서 우리가 써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학습 활동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이라고 나와 있죠. 야간도 이렇게 단원, 일시, 학습 주제, 학습 목표, 학습 자료, 교사학습 활동 이렇게 하면서 쭉쭉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한 실제 교사학습 과정안들을 한 두 건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원명 수업 학급 장소 다음에 수업 교사부터 해서 일시 학습 목표 나왔죠. 자, 학습 목표 한번 봅시다.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타일러에 좀 더 가깝죠. 그죠? 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마음과 활동을 통해 재현할 수 있다. 역시 자, 누군가 안 나왔죠? 누군가는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1학년 3반의 학생 수가 되겠죠? 자, 그게 빠졌긴 했지만 타일러의 학습자가 빠지긴 했지만 수업 내용과 또 한편으로 이게 도달점 행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타일러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수업 모형이 강의식과 모든별 프로젝트와 갤러리 워킹이 있습니다. 근데 세안에서는 이 갤러리 워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야간, 다시 말하자면 갤러리 워킹을 알고 있는 선생님에 한해서 이 지도안이, 이 과정안이 제시되는 거라서 굳이 갤러리 워킹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필요는 없죠. 자, 도입에서는 맨 처음에 자, 학습 과정은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요. 맨 처음에는 수업 준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시 학습 및 진단평가를 한 다음에 학습 동기 유발과 학습 목표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학습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뭘 배웠습니까? 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죠? 자, 우리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관련성이라든지 만족감을 준다든지 그런 자신감을 준다든지 켈러의 ARCS 교수 이론을 사용하면 되겠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관심 유발을 주고요. 시각적인 자료를 주고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실생활과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주고요. 그러니까 했을 때 네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 유발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서는 켈러의 ARCS 모형이 들어가고요. 학습 목표에서는 타일러라든지 자, 이렇게 쭉쭉쭉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도 이런 분들의 내용을 좀 차용해서 쓰면 되고요.
자,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 정리 및 형성평가, 차시 학습 예고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이 핵심되는 부분이 이 전개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간해에 보면, 그죠? 자, 이거 볼까요? 여기 보면 간해 학습 이론에 보면, 자,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만나서 이렇게 학습의 파지라든지 기억, 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획득, 파지, 전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행학습, 학습동기, 자아개념, 주의력 이 모든 것들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명확하게 녹아 들어가 있는가가 여러분의 교수학습 과정안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일단 기준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오수벨의 설명식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의미식으로 좀 해야 되겠죠? 관련성 있는 것들을 먼저 제시하고 이전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한 단계 위가 무엇이고 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하기 위하여 설명을 선생님들이 조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불운의 발견식 수업,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의식이 들어갔으니까 오수벨과 또 학습자들의 프로젝트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브루너의 수업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특정 하나만 뭐 쓰이진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는 교수 모형들이 그대로 적용되겠네요. 자, 또 다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자, 미적분 수학이죠. 자, 해서 이제 지도일시 대단원, 뭐 중소단원 지도교사와 중심 학습 목표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현장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입에서 인사, 선수학습 내용 확인, 목표 제시,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탐구학습, 개념 설명,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도 수학은 되겠죠. 정리해서는 학습 내용 정리하고 차시 예고하고 인사하고요. 자, 여러분 좀 학습 내용 정리할 때는 내용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형성평가 하나 넣어주면 참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안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실 때에는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 틀을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원의 자, 직무에 대해서 한번 복무와 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